주담대 전세 대출까지 줄줄이 빗장 걸어 잠그는 은행들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627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을 꽁꽁 묶어놨죠, 그죠? 그런데 지방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방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방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은행에서 은행에서 뭐 우리 소위 뭐랍니까? 알아서 뭐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러한 그 규제들을 갖다가 전국 단위로 지금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좀 대출을 받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빗장을 줄줄이 걸어 잠그고 있다. 자, 정부 왜?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으로 축소한 영향이다. 정부에서 하반기에 각 은행마다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을 줘놨겠죠, 그죠? 뭐 하나은행에는 1조입니다. 뭐 KB에는 뭐 2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놨겠죠, 그죠? 근데 그 총량을 갖다가 하반기에 절반으로 줄였답니다. 절반으로 줄였다. 지금 사실상 은행 같은 경우에는 627 대책 이전에 5월달, 6월달에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은행으로서는 하반기에 대출을 뭐 크게 안 해준다 하더라도 자기들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은행으로서는 크게 타격은 없겠지만은 실제로 하반기에 대출을 활용해야 할 입장에 있는 그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한답니다. 대출 모집인, 우리 뭐 상담사라 이야기하죠, 그죠? 대출 상담사. 이분들을 통해서 보통 대출을 많이 실행을 하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은 오라는 것들이죠. 은행에 직접 와서 내 방에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은행으로 직접 가게 되면은, 잘 안 해줘요.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은 뭐냐? 전세 대출을 하는데,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집을 살 때, 뭡니까? 그 전세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그걸로 잔금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보시죠. 하나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해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안 받는답니다. 10월달부터는 가능하다는데 9월달 실행하는 것까지는 안 해준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6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그죠? 10월달까지. 그러면은 지금 8월달이니까 8월, 9월, 10월 석 달 동안 전국 단위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결국은? 그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게 이제는 전국 단위로 신한은행에서는 안 해주겠다. 그럼 신한은행만 이럴까요? 신한은행 이러면은 옆에서 보고 있던 뭐 KB나 하나나 농협이나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627 가계대출 규제로 수도권에서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된 상태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거거든요. 그죠? 임대인 소유권 이전. 자,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가지고 있는데 제 집을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제 친구가 제 집을 타려고 해요. 제 집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이 친구는 지금 당장에 여기 들어와서 살 생각은 없어요. 딴 데 살고 있으니까. 근데 뭐 투자 목적이 강하겠죠. 그죠? 투자 목적으로 하나 살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5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세를 5억 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이 세입자가 전세 5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겠죠. 이럴 때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세자금 5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은 전세 대출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원래는 지금 6.27 대책으로 예, 서울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신한은행은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대출과 대출 갈아타기 용도의 전세 대출도 전국에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예, 신한은행 앞으로 대출 받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신한은행에서는. 자, KB 같은 경우에는 예, 신용대출 뭐 3종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예, KB 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시리즈 3종 판매, KB에서는 신용대출을 막고 있구나. 예, 이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은행은 규제지역에만 적용하던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 LTV 30% 규제를 수도권을 확대했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 대출도 중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들마다 지금 묻자는 지금 대출 안 해줄 방법들 갖다가 곳곳에서 찾아내고 중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B농협 같은 경우에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전세 대출 접수는 안 받는다. IBK 기업은행도 주담대에 이어 전날부터 전세 대출에 대한 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는 예, 직접 은행 창구에 가야 되는데 가면은 안 해주거든요. 웬만해서 안 해줍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창구 문턱을 높이는 것은 가계대출의 불씨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볼 때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03조로 전월 대비해서 4조가 늘었다.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가 불붙었던 지난 6월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5월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6월보다는 예, 그 대출 총액 증가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높은 수준이라서 지금 대출 문턱을 좀 조이고 있다. 그 은행으로서는 뭐 빌려줄 만큼 자기들 이자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인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정부의 돈줄 제기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웬만해서는 이거는 대출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주목할 부분이 10월까지 예, 전국 단위에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의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6.27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에 한정해서 했던 것들인데 예, 이제는 신한은행을 필두로 은행에서 알아서 전국 단위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한 전세 대출은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갭 투자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예. 온전하게 전세자금 뭐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제 갭 투자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는 이제 갭 투자가 많이 힘들어진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 서울과 서울 수도권 마찬가지로 집을 매수하고 예,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인을 들여서 잔금을 치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장에 하반기에 이제 입주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입주장이 있는데 예, 내가 들어갈 여건이 안 돼. 그러면은 예, 세입자를 들여야 되는데 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안 그래도 없는 전세 물량을 더 위축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예.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물량은 좀 더 빠르게 그러면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 첫 번째 뭡니까?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예, 대출금리도 같이 내려야 되겠죠. 한국은행 현재 기준금리 2.5죠, 그죠? 예, 2.5%인데, 이거 갖다가 2.25%로 0.25를 내리게 된다면은, 대출금리도 따라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출금리도 내려오면은,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집값이 들썩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지금 사전에 대출을 막아두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전 드는 생각이, 8월 달에 잘하면은 기준금리가 0.25% 내려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 더 드는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자, 이렇게 대출 규제로 매매 거래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야, 대출 규제하면은 매매 수요가,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돈줄이 막혔는데 무슨 수로 내 돈이 없는 한에 대출을 안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수요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을 하겠죠. 전세 수요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 수요들이. 자,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매매가 막혀서 전세로 몰려가는 이 수요를 커버할 만큼 전세 물량이 있는가? 만약에 전세 물량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면은,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적어도 부산에서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일정 시차를 두고 매매 가격은 오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부산의 전세 물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아시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부산의 전세 물량 개수예요. 보시면 지금 8월 달 들어서면서 5천 개가 무너졌어요. 이제 5천 개가 깨졌습니다. 8월 달 들어서면서 그러면은 6천 개는 언제 깨졌느냐? 딱 두 달 전에 깨졌어요. 두 달 전에 보시면은 8월 1일 들어서 이제 8월 1일 날 5,006개 이 전체 부산 33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부산 전체 전세 물량이에요. 전세 물량 5천 개가 깨진 게 이제 8월 2일부터 깨졌거든요. 그죠? 그럼 두 달 전을 봅시다. 두 달 전은 어쨌는지. 두 달 전이면은 뭐 6월 초 정도 되겠죠. 그죠? 5월 말 6월 초. 5월 말 6월 초. 이때 보시면은 5월 뭐 한 25일 정도. 5월 24일, 5월 25일. 이때 6천 개에서 5천 개로 5천 대로 내려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5월 말이라는 거죠.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초니까 두 달 만에 지금 부산 전체 전세 물량이 1,000개가 줄어들었어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3월 말에 5월 말이니까 3월 말이죠. 그죠? 3월 말에 7,000대에서 6,000대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1,000개씩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 지금 8월 초에 전세 물량이 5천 개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10월 초에는 4천 개가 무너질 수 있겠죠. 12월 초 연말이 되면은 전세 물량 3천 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공급이 없어?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에 들어오는 거 말고는 대단지 공급 물량이 없어요. 언제까지? 내년도 1월 달에 우암이 두산 이브 오션시티 3,000세대급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량이 없습니다. 대단지 입주 물량은 없어요. 그래서 우암 오션시티에서 뭐 3,000세대급이니까 어느 정도 전세 물량이 좀 나와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우암이 오션시티에 뭐 거기에 전세를 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뭐 그죠? 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거기에 남구 우암로까지 가서 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나는 꼭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북구에 살아야 돼. 아니 나는 꼭 뭐 연제구에 살아야 돼. 나는 꼭 동래구에 살아야 돼. 나는 꼭 해운대구에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극심한 전세나 미친 연세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자본주의의 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꼭 전세를 살아야 하는 분이라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내 집 마련을 추도 전까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만은, 여건상 나는 내 집 마련이 안 되고 꼭 전세를 살아야 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정말 빠르게 전세를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 여름에 지금 휴가 가실 때가 아니고 올해 9월이나 10월 달에 전세 만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right now 지금 전세를 빠르게 구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할 타이밍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 추석 전에. 네.